시장이 무너질 때 오히려 수천억, 수십조 원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순위는 현재 재산이 아니라 공개된 펀드와 회사, 은행 트레이딩 데스크, 개인의 대표 하락 베팅 성과를 당시 금액으로 비교했습니다. 출처는 영상 마지막에 표시되며 공개 자료의 한계로 일부 수치나 해석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 환율은 업로드 시점 기준으로 적용했습니다. 바로 10위부터 시작합니다. 10위는 짐 채노스입니다. 이름이 영화 어벤져스의 타노스와 비슷합니다. 다만 차노스가 노린 것은 우주의 절반이 아니라 회계와 사업 모델이 무너질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었습니다. 엔론의 회계 문제를 일찍 발견한 것으로 유명한 월가의 대표적인 공매도 전문가입니다. 채노스는 1985년 키니코스를 설립해 약 40년간 공매도 중심 전략을 운용했습니다. 채노스는 예일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길퍼드 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 경력을 시작했고 1985년 공매도 전문 회사 키니코스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성공은 엔론이었습니다. 채노스는 엔론이 막대한 이익을 발표하면서도 현금 흐름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복잡한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해 부채를 감추고 있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 엔론이 2001년 파산하면서 채노스는 공매도 역사의 상징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 후에는 독일 결제기업 와이어카드에도 베팅했습니다. 와이어카드가 장부에 있다고 주장한 약 19억 유로의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가는 붕괴했습니다. 개별 거래 수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07년 숏 중심 운용으로 벌어들인 채노스의 개인 소득은 3억 달러 이상으로 소개됐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4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7,250억 원 이상입니다. 차노스의 주력 펀드는 1985년 10월부터 2017년 말까지 약 32년 동안 수수료 차감 후 연평균 28.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 공매도는 대표적인 실패였습니다. 채노스는 테슬라의 회계와 자금 조달, 경쟁 심화와 높은 기업 가치를 오랫동안 비판했고 일론 머스크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가 폭등하면서 키니코스의 장기간 숏 포지션에는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엔론에서 성공한 채노스가 테슬라를 상대로는 수년간 손실을 입었다고 정리했습니다. 키니코스는 2008년 약 60억에서 70억 달러를 운용했지만 이후 순수 숏 전략의 구조적 어려움과 성장주 강세, 테슬라 숏 손실 등으로 자산이 크게 축소됐습니다. 2023년에는 외부 투자자의 자금을 대부분 돌려주고 기존 헤지펀드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채노스는 이후에도 개인 계정과 자문 리서치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소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월가에서 가장 유명한 고미동면에 들어간다. 9위는 카일 베스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부실을 조사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하락에 베팅했습니다. 베스는 텍사스 크리스천 대학교에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습니다. 경영학사 과정에서 금융학을 전공하고 부동산 집중 과정을 이수했으며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프루덴셜과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레그 메이슨을 거쳐 2005년 헤이먼 캐피털을 설립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서브프라임 하락 베팅에 투입한 약 1억 1천만 달러는 1년이 되기 전에 약 5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증가분 3억 9천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6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9,400억 원입니다. 이후 그는 일본 국채와 중국 은행 시스템, 위안화 등 국가 단위의 거시 위험을 주요 투자 주제로 삼았습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과 중국 금융 시스템을 강하게 비판해온 대표적인 대중국 강경파 투자자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2024년 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은 베스를 차기 행정부의 재무부 또는 국방부 주요 직책 후보로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8위에는 제프 그린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부동산 억만장자로 더 유명하지만 첫 거대한 재산은 서브프라임 하락 베팅에서 나왔습니다. 그린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아르바이트 3개를 병행하면서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복수 전공하고 학부를 2년 6개월 만에 조기 졸업했습니다. 이후 MBA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미국 전역을 돌며 서커스 티켓을 팔러 다녔습니다. 하버드 MBA에 합격하고 공부하던 중 처음으로 주택을 매입해 방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으며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는 18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미 70년대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1979년 MBA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는 주택 가격이 붕괴하기 전 부실 모기지 채권에 대한 신용부도 스와프 보호를 매수했고 약 18개월 동안 1400%에 가까운 수익률과 약 8억 달러의 개인 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2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9천억 원입니다. 2026년 포브스 추정 순자산은 약 90억 달러지만 현재 재산 대부분은 공매도 수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후 확대된 부동산 자산에서 나옵니다. 즉 제프 그린은 하락 베팅 수익을 부동산 자산으로 재배치하고 장기간 증식시킨 사례입니다.
7위는 마이클 벌입니다. 영화 빅쇼트에서 크리스천 베일이 연기한 실제 인물로 이번 명단에서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투자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벌이는 UC LA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면서 의예 과정을 병행했습니다. 밴더빌트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MD 학위를 받고 스탠퍼드 대학교 병원에서 신경과 레지던트 과정을 시작했지만 이후 투자를 전업으로 선택했습니다. 사이언 캐피털을 설립한 뒤 수천 건의 모기지 채권 자료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택시장 전체를 단순히 비관한 것이 아니라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시점과 대출자의 신용도, 조기 연체율을 채권별로 확인해 가장 부실한 모기지 채권을 골라냈습니다. 이후 골드만삭스와 도이체방크 등 월가 은행들을 설득해 당시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개별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CDS 계약을 만들었습니다. CDS 보험료가 계속 빠져나가자 투자자들은 벌이에게 자금 반환을 요구했고 일부는 그가 자금을 묶어둔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주택대출 연체가 증가하면서 CDS 가치는 폭등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 벌이 개인은 약 1억 달러, 투자자들은 약 7억 2,50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합계 약 8억 2,500만 달러는 현재 가치로 약 12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9,200억 원입니다. 벌이의 이야기는 마이클 루이스가 2010년에 출간한 논픽션 빅쇼트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2015년에 던 맥케이 감독이 이를 영화화했습니다. 영화 속 벌이가 드럼을 연주하는 설정도 실제 모습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천 베일은 이 역할로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오르며 벌이의 이름을 금융업계 밖까지 확산시켰습니다. 벌이의 실제 거래와 수익 구조는 마이클 루이스의 기록에서도 확인됩니다. 2025년 사이언 에셋 매니지먼트는 투자자문 등록을 종료했지만 벌이가 투자를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 공개글과 유료 뉴스레터를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기업, 시장 가치 평가에 대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비록 헤지펀드의 외부 자금 운용을 종료했지만 그의 공식 서브스타에게는 유료 구독자가 수만 명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연 379달러의 구독료를 기준으로 유료 구독자가 2만 명에서 3만 명만 돼도 연간 구독 매출은 약 110억 원에서 170억 원에 달하며 9만 명에 가까울 경우 500억 원을 넘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유료 구독자 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브스택만으로 연간 최소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연수입을 올리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6위는 스티브 아이스먼입니다. 영화 빅쇼트에서 스티브 커렐이 연기한 마크 바움의 실제 모델입니다. 아이스먼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최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하버드 로스쿨에서 JD를 우등으로 취득해 변호사로 일했지만 금융업으로 옮겨 오펜하이머의 금융회사 애널리스트가 됐습니다. 그 후 프런트포인트에서는 은행과 모기지 씨, DO의 부실에 베팅했습니다. 아이스먼과 그의 팀은 모기지, 회사의 경영진과 대출업자를 직접 만나 대출 기준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확인했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들에게 상환 능력 검증 없이 대출이 공급되는 구조를 공격했습니다. 가디언은 아이스먼이 은행과 모기지 채권 쇼스로 약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5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3,300억 원입니다. 영화에서는 아이스먼의 이름이 마크 바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 스티브 커렐은 거침없이 은행가들을 몰아붙이고 금융회사의 탐욕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펀드 매니저로 그를 연기했습니다. 실제 스티브 아이스먼 역시 매우 직설적인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영화 속 라스베이거스 모기지 컨퍼런스 장면과 대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장면들은 아이스먼 팀이 실제로 금융회사와 모기지 업계를 조사한 과정을 각색한 것입니다. 영화에서 마크 바움의 배우자로 등장한 신시아 바움은 실제 아이스먼의 배우자 벨러리 파이겐을 바탕으로 했으며 배우 마리사 토메이가 연기했습니다. 지금까지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대망의 상위 5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검증 가능한 출처로 만든 콘텐츠를 꾸준히 올립니다. 알림 설정해 두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